맹만수가 연지영의 음식에 독을 넣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강목주에겐 폐위되고 독약을 받는 결말이 수라간의 공기는 새벽의 차가운 안개처럼 무겁게 깔려 있었다. 명나라 사신단과의 요리 경합은 조선의 명예를 건 싸움이었고 그 중심에 연지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첫 번째 경합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선보인 고추장 기반의 매콤한 짜장면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진한 검은색 소스에 녹아든 고추의 불타는 향과 독창적인 풍미는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명나라 사신들은 처음엔 낯선 맛에 당황했으나 이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조선의 궁녀들과 숙수들마저 속삭이며 그녀의 대담함에 경애를 표했다. 연지영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선의 자존심을 담은 예술이었다. 그러나 이 빛나는 순간은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음모를 막을 수 없었다. 강목주는 연지영의 압도적인 활약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질투와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었다. 연지영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둔다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 뻔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강목주는 맹만수를 은밀히 불러들였다. 수라간 한쪽, 촛불 하나만이 깜빡이는 어두운 방에서 그녀는 차갑게 속삭였다. 맹만수는 그녀의 말에 숨을 삼켰다. 연지영의 요리에 독을 넣으라는 명령이었다. 그녀가 내민 작은 주머니 안에는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다. 맹만수는 망설였지만 강목주의 서늘한 눈빛과 그녀의 권력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달빛조차 숨죽인 수라간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맹만수는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연지영이 경합을 위해 준비한 인삼이 보관된 곳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독약 주머니를 열었다. 하얀 가루가 인삼 위로 살짝 흩뿌려지는 순간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연지영이었다. 그녀는 원료를 다시 확인하려 수라간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맹만수는 놀라 손에 들던 주머니를 떨어뜨렸고 하얀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다. 연지영은 재빨리 주머니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독이었다. 맹만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목주의 명령을 밝혔다. 모든 것이 그녀의 지시였다고,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애원했다. 연지영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쳤다. 강목주의 음모는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밀하고 잔인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차갑게 숨을 고르며 맹만수를 일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맹만수는 그녀의 관용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연지영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경합을 준비하라 다독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경합의 장은 다시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연지영은 압력솥을 사용해 완벽하게 조리된 삼계탕을 선보였다. 인삼의 깊은 향과 부드럽게 익은 닭고기의 조화는 연회장을 감싸는 향기로 모두를 매료시켰다. 심사위원들은 한 수저를 뜨기도 전에 그 향에 취했고 조선의 신하들은 자부심으로 가슴을 폈다. 명나라 사신들마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의 요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연지영은 자신의 요리를 먼저 시식했다. 그녀가 든 숟가락이 갑자기 툭 떨어졌다. 그녀의 몸이 휘청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태희가 급히 호출되었다. 연지영은 독에 중독되었다. 이헌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즉시 궁궐 전체를 수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곧 강목주의 방에서 연지영의 요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독약이 발견되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강목주는 창백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헌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연회장은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이헌은 단호히 선언했다. 강목주는 모든 직책에서 파면되었고 그녀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벌로 독약을 마시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연지영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헌이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고 눈가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연지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경합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었다. 조선의 운명,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살아남았다. 연지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지며 흐릿한 시야 속으로 이헌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깊은 안도감과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손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그 따스함은 연지영의 차가운 몸에 스며들며 그녀를 현실로 되돌렸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냘픈 손가락으로 그의 손을 가볍게 쥐며 속삭였다. 주상. 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약했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아직 독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이헌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낮게 읊조렸다. 연숙수, 다시는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노라. 그의 말은 맹세처럼 무겁게 울렸다. 연지영은 그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왕의 위험이 아닌 한 남자의 간절한 마음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라간 밖, 궁궐의 복도는 음모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강목주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독약은 단순한 음모의 잔재가 아니라 더 큰 음흉한 계획의 단서였다. 제산대군은 강목주의 처벌 소식을 듣고도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듯 차갑고 교활했다. 강목주는 시작일 뿐이다. 연지영, 그리고 이헌.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촛불 아래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의 곁에 선 그림자들 이름 없는 자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한편 연지영은 회복하며 경합의 마지막 날을 준비했다. 그녀의 삼계탕은 이미 명나라 사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지만 독약 사건으로 연 회장은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명나라 사신 오고는 연지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조선의 요리에 독이 있었다니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조선 신하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속삭임이 퍼졌다. 연지영은 억울함을 참으며 침착히 대응했다. 그녀는 이헌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 순간 수라간 한쪽에서 맥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지영의 관용 덕에 살아난 그는 죄책감과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몰래 이헌에게 다가가 모든 진실을 고백했다. 강목주는 끝이 아닙니다. 제산대군이. 그자가 이 모든 음모의 배후입니다. 기헌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다. 그는 즉시 병사들을 소집해 제산대군의 동태를 감시하라 명했다. 경합의 마지막 순간, 연지영은 새로운 요리를 선보였다. 인삼과 약재로 버무려진 닭고기 전골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압력솥으로 완벽히 익힌 닭고기에 조선의 혼을 담아냈다. 연 회장은 다시금 그녀의 요리 향기에 휩싸였고 심사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제산대군의 자객 하나가 군중 속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그의 칼끝은 연지영을 겨누고 있었다. 연 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연지영의 닭고기 전골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삼의 깊은 향기가 아직 허공을 맴도는 순간 제산대군의 자객이 군중 속에서 번뜩이는 칼을 뽑아들었다.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칼끝은 정확히 연지영을 겨누고 있었다. 관중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헌의 눈빛은 즉시 불타올랐다. 그는 본능적으로 검을 뽑으며 연지영 앞으로 몸을 날렸다. 멈춰라. 그의 외침이 연 회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자객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었고 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연지영은 숨을 죽인 채 이헌의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제산대군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연지영은 직감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경합이 아니라 궁궐 전체를 뒤흔들 음모의 시작이었다.